자, 이 사진은 여러분이 아마 작년 여름에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탈레반의 승리의 한 모습이죠. 대통령궁에 그걸 점령한 탈레반 무장 세력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 자신감과 어떤 아프간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물론 머릿속에 하겠습니다만 어떤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궁이 제가 아프간 취재 갔을 때 이 대통령궁이 이랬어요. 지붕이 다 날아갔죠. 오랜 전쟁으로 다 아주 파괴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아프간 소녀가 하나가 무슨 일인지 하여튼 앞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 컷 담았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1975년도에 맨 위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베트남 전쟁 때 마지막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 지금은 이제 호치민이라 불립니다만 그때는 사이공이었죠. 사이공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지붕 위에 헬기가 하나 떠 있고 착륙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개입해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47년 전에 1975년에 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또 오랫동안 개입했다가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미군 전사자만도 5만 명이 넘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 탈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른쪽은 이제 미국기를 내리는 모습이고요. 그 왼쪽 아래쪽은 미군 수송기를 타려고 아프간 사람들이 비행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비행기를 따라서 수송기를 따라서 뛰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수송기 안에 탔는 그러나 여기에 타지 못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아프간 전쟁하면 9.11 테러를 사실 빼놓기는 어렵죠.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엄청난 사건이죠. 무역센터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때 사망자가 거의 3,000명쯤인데요.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또 여기 희생자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망자가 2,996명이라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은 이보다는 또 3,000명보다 더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부상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숫자는 이 3,000명 미만의 숫자는 그 당시에 집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불이 탔고 결국 무너졌죠. 저도 이때 뉴욕에 있었어요. 9.11 테러 당시에. 제가 뒤늦게 공부한다고 뉴욕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저희 집이 맨하탄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맨하탄 중간쯤에 있었고 여기 이 세계무역센터는 맨하탄의 남쪽에 있죠. 월스트리트 금융가 쪽에.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 또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 구조활동을 하다 순직한 소방관, 경관, 이 사람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날 비행기가 4대 납치가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보스턴에서 떠가지고 뉴욕의 북쪽 빌딩, 이 북쪽 빌딩인데요. 여기에 가서 부딪히고, 북쪽 빌딩에 두 번째 비행기는 보스턴에서 떴다가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남쪽 빌딩에 가서 부딪혔어요. 그리고 뉴욕 공항에서 떠난 비행기는 펜실베니아의 벌판에 떨어졌죠. 비행기 납치범들하고 승객들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결국은 비행기가 벌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비행기는 이 워싱턴에서 떴다가 납치돼 가지고는 이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 가서 부딪혔죠. 그렇게 해서 모두 4대가
납치됐다가 다들 떨어졌는데요. 세계무역센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400m가 넘죠. 여기에 거의 상단에 93층, 99층 사이에 정면으로 가서 부딪혔어요. 첫 번째 비행기가. 그다음 두 번째 비행기는 그보다 조금 뒤늦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부딪혔어요. 건물에 지탱하기가 정면으로 부딪힌 것보다는 비스듬히 부딪힌 게 훨씬 더 일찍 무너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북쪽 빌딩이 두 번째로 무너졌죠.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부 건물, 이른바 이제 펜타곤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도 또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이 안에 근무하던 군인들 포함해서 국방부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125명이 죽었어요. 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은 건물인데 여기 이렇게 아주 낮게 비행해가지고 부딪힌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은 이때 진주만을 떠올렸다 그래요. 1941년도에 일본군이 기습한 진주만으로 피습으로 한 2,300명 정도가 죽었죠. 그런데 9.11 테러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죠.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 요새라 그러죠. 태평양과 대서양이 이 미국을 양쪽에 지리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아메리칸 포트리스, 미국 요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뚫렸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9.11 테러를 받으면서 희생자들이 많이 나고 당연히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했죠.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무엇이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정상인데 일단 분노가 앞서다 보니까 보복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이 미국의 분위기가 돌아갔죠.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보복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외교적인 어떤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고 대부분은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를 뿌리 뽑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군사 개입 쪽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죠. 자, 9.11 테러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그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름과 현장의 사진들을 이렇게 세계무역센터 부근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놨고요. 희생자의 이름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오사마 빈 라덴이 왜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 엄청난 이건 범죄죠. 범죄인데 왜냐하면 전투 중에 민간인들을 죽인 것이 군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비무장 민간인들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은 그 나름의 또 자신의 테러 행위를 충분히 나름대로 또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런 테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또 본인은 하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오사마 빈 라덴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로 유대인들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지금도 사실은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미국이 군사 원조를 공짜로 38
8억을 지금 주고 있어요. 현재는. 네, 오사마 빈라덴이 9.11 테러를 일으켰을 때는 한 30억 달러. 사실 엄청난 돈이죠. 우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지는 않죠. 공짜로 받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것도 엄청난 액수. 30억 달러. 그러니까 그 오사마 빈라덴의 생각은 그 무기로 우리 무슬림 형제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쓰이는 그 무기를 미국이 원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국가하고는 거리가 멀죠. 독재국가죠. 독재왕조죠. 그 독재왕조와 미국이 유착을 해서 사우디에 많이 나는 그 지하자원인 석유를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그 대가로 사우디 독재왕정을 미국이 지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사마 빈라덴은 사우디 출신이죠. 원래는 아버지는 예멘 사람입니다만 하여튼 국적은 사우디예요. 사우디 출신인 빈라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친이스라엘 일방주의와 미국의 그리고 친사우디 정책, 이거에 대해서 오사마 빈라덴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중동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표현한 것이 9.11 테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빈라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11 테러 이전에도 여러 번 그 미국을 향해서 테러를 크고 작은 테러를 했고 또 이런 그 서한, 빈라덴 서한 또는 이런 문건을 통해서 이 반미 이 저항 투쟁 이념들을 그 글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사우디를 독재 정권을 유착 관계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오사마 빈라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의 외과 의사예요. 갑자기 이름이 금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만 알 자와히리. 이 사람은 알카에다의 2인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아플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의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작년 7월에 올해 7월 말에 미국이 공습으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무인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이 사람이 카불에 어느 집에 숨어 있었는데 올해 7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 8월에 미국이 카불에서 철수했죠. 미국은 계속 이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노리고 있었죠. 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도에 파키스탄에 숨어 있다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있다가 알카에다 2인자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7월 말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빈라덴의 이런 그 서한과 투쟁에 대해서 중동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이 미국의 잘못된 중동 정책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지 않은 중동 지역 이슬람권 사람들이 빈라덴에 대해서 나름대로 박수를 보냈죠. 그래서 제가 이 9.11 테러 뒤에 미국이 아프간을 쳐들어가고 그리고 카불을 점령한 그 무렵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갔었는데요. 그 가는 길에 파키스탄에 갔었어요. 그리고 아프간 취재가 끝나서 제가 카슈미르에 파키스탄 쪽 북쪽에 있는 카슈미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가 1947년도에 독립하면서 인도 파키스탄 사이의 오랜 분쟁 지역이죠. 절반은 파키스탄령, 절반은 인도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로 가니까 거기 쌀가게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빈라덴은 이미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무렵에는 이미 미국에 쫓겨서 아주 수배자가 돼 있는데 그 수배자를 이 사람은 쌀가게 주인은 존경한다고 하면서 제가 빈라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제 카메라 앞에서 두 손을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그 젊은 쌀가게 주인의 생각은 빈라덴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순교자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빈라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엇갈린 평가, 중동 지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빈라덴을 지하드, 성전을 수행하는 그런 지하디스트, 투쟁가로 그렇게 여기고 테러리스트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갈리는 거는 그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 빈라덴과 생각을 같이 하는가, 동조하는가, 또는 9.11 테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볼 때 빈라덴은 그야말로 극렬한 테러리스트인데, 이렇게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평가가 다르다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11 테러는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에 국제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미국이 9.11 테러 뒤에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아프간을 쳐들어가고, 그리고 내친 김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테러 지원 세력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또 사담 후세인을 붕괴시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죠. 사담 후세인은 사실 오사마 빈라덴하고는 동질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죠. 오사마 빈라덴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은 이 근엄한 그런 자기 사생활을 엄격하게 했던 사람인데, 사담 후세인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좀 그 부패한, 타락한, 그리고 잔인한 그런 독재자였죠. 그래서 둘이 사실 친구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한 것은 전혀 아닌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라크를 침공에 들어갔죠.